안녕하세요, 여러분. CS 프로그램 강의 이기석입니다. 오늘은 중급 제6강입니다. 자, 6강에서는 여기 heteroskedasticity, 이분산, 우리나라 말이 훨씬 편하네요. heteroskedasticity, 이분산역의 이가 성에 붙는 이가 아니라, 이기석할 때 이가 아니라 다를 이자, 한문으로 하면 다를 이자, 이분산, 그래서 분산이 다르다는 것을 이제 이분산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heteroskedasticity가 뭐냐면 우리가 고전적 가정, 세 번째 가정을 만족을 못 시키는 경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세 번째 고전적 가정이 어떻게 됐죠? expectation, ui 곱하기 uj, ui 오차항, uj 오차항, 이 두 개의 오차항을 곱해서 expectation 값을 구하면 i하고 j가 다를 때는 0이 되고, i하고 j가 같으면, 그래서 ui 제곱이 되면 거기에 expected 값이 뭐가 되느냐? 시그마 스퀘어라는 어떤 컨스탄트, 어떠한 숫자가 된다 이거죠. 어떠한 수가 되는 건데, 그거는 i가 1이든 2든 n이든 아무 상관없이 꼭 똑같은 숫자, 시그마 제곱으로 표시되는 그런 숫자가 돼야 된다 이런 건데, 여기에 이분산이 뭐를 뜻하느냐? 시그마 제곱에 거기에 아래 첨자가 붙습니다. i로. 그래서 그게 i가 붙으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산이 다 다르다는 걸로 ui 제곱 다르고 uj 제곱 다르고, 그래서 거기에 아래 첨자가 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heteroskedasticity, 헤테로 다르다. 그럼 헤테로의 반대말이 영어로 뭐죠? 호모입니다. 호모스키다스티시리는 공분산, 헤테로스키다스티시리는 이분산. 그래서 동분산이 돼야지 그게 세 번째 가정, 고전적 가정을 만족시키는 건데, 이분산이 되면 아니다 이거죠. 세 번째 고전적 가정을 만족을 못 시켰는데, 여기에 사실은 세 번째 고전적 가정이 두 파트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파트, i하고 j가 다를 때 expected value가 0이고, i하고 j가 같을 때는 시그마 스퀘어는 어떠한 숫자다. 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우리 앞에 거 i하고 j가 다를 때는 expected value ui 곱하기 uj가 0이라는 거, 요것이 violate 됐을 때, 요것이 맞지 않았을 때, satisfy가 안 됐을 때는 우리가 그거를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assumption이 만족이 안 될 때, 그게 오토 코릴레이션이었죠. 자기상관.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은 우리 중급을 배우면서 전부 자기상관이었어요. B1부터 B5까지 전기 우리 강의까지가 전부 오토 콜리레이션에 관련된 거였고, 그래서 오토 콜리레이션을 검증하는 것도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죠. 첫 번째 것이 더빈 왓슨 테스트였고, 두 번째 것이 더빈스 H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토 콜리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토 콜리레이션보다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지만, 유명하진 않은 헤테로스키다스티시리라는 게 오토콜리션만큼 유명하진 않아요. 더 아주 제일 중요한 게 오토콜리션이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헤테로스키다스티시리도 우리가 배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항상 이게 세 번째 가정을 만족을 못 시킨다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뭐 테스트할 방법이 있어? 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배우는 화이트 테스트가 헤테로스키다스티시리를 테스트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눈으로 확실히 보려면, 그러면 이분산 헤테로스키다스티시리라는 게 뭐냐? 우리가 데이터를 구하면 데이터가 어떤 때는 이렇게 생긴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어떠냐? 처음에 X값이 이렇게 작아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그 점들이 스타로 표시한 빨간색의 스타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별로 뭐 많이 떨어지지 않아도 같이 모여 있는데, 이 값이 X값이 점점 오른쪽 위로 증가하면서 이것들이 빨간 점들이, 빨간 그 스타 점들이 다 이렇게 우르르 또 떨어져 있습니다. 전부 떨어져 있어요, 서로. 그래서 떨어진 상태, 이게 분산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점들이, 데이터들이 쭉 몰려 있으면 분산이 작은 거고, 쫙 흩어져 있으면 분산이 큰 겁니다. 그래서 X값이 커지면 분산도 커지고, X값이 작으면 분산도 작은. 그러니까 똑같은 게 아니라 X값에 따라서 이게 분산이 크고 작아지니까 이분산입니다. 이게 헤테로스키다스티시리 플랫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데이터를 우선 플랫 했는데, 이렇게 뭐 X값에 따라서 주로 X값의 영향을 받는데, X값에 따라서 이렇게 분산이 커진다, 흩어진 정도가 커지더라. 그러면 이거는 헤테로스키다스티시리
이게 있구나. 그래서 세 번째 가정을 만족을 못 시키는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러면 호모스키데스티시리 공분사는 어떻게 보이느냐 이겁니다. X값이 작건 크건 상관없이 이렇게 똑같이 흩어진 정도가 똑같은 양태로 이렇게 X값이 작은 여기에 0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쭉 1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올라가는데 이게 봐도 이렇게 저 빨간 점들이 흩어진 정도가 쫙 분산된 정도가 거의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가상 데이터로 내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분산, 그 다음에 앞에 거는 이분산, 이렇게 여러분들이 눈을 보고도 확인을 할 수 있게. 자, 그러면 화이트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우선 그러면 저 이론을 알아야죠, 그죠? 그러면 뭐 쉽습니다. 사실은 화이트 테스트가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고 많이 쓰는 테스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헤테로스키다스티시티 테스트가 그래서 여기에 6의 6의 1을 보면 이게 회귀 모형 첫 번째 회귀 모형 1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요거 회귀 모형 1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요거는 뭐냐? YT 이퀄 해가지고 그냥 설명서두 개 있는 거 아주 간단한 회귀 모형을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YT가 뭐예요? 우리 많이 한 거 IPG하고 X2T가 뭐예요? 이제 설명서 첫 번째 거 FIFF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X3T 두 번째 설명 변수 요거는 DUNEMP 뭐예요? 실업률을 한번 차분한 거 D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모형, 이 회귀 모형의 오차항 UT의 호모스키데스티시리냐 세 번째 가정을 만족시키느냐 아니면 헤테로스키데스티시리냐 요거를 검증하는 것을 화이트 테스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검증하는 방법도 두 개, 세 개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 그것도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텐데 요거는 첫 번째 테스트 방법으로 화이트 테스트를 이제 배웁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테스트는 어떻게 하느냐? 리그레션을 두 번 돌리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첫 번째 그냥 OLS를 돌려서 6의 2식을 얻습니다. 그래서 6의 2식을 얻어서 뭐를 이용하느냐? 거기에 ET 오차항에 우리 오차항 residual ET, 그 residual ET를 제곱을 해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분산이 같으냐, 작으냐, 다르냐 이걸 따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분산은 뭐예요? 어떤 것든지 분산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제곱을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차항 얘기를 하니까 오차항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오차항이 뭐예요? UT죠. UT의 분산을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의 오차항 에라텀 UT가 아니라 ET 우리 거는 ET죠. UT는 하나님 거고 그래서 ET의 제곱을 가지고 ET를 제곱을 해서 그거를 종속 변수로 쓰는 겁니다. 여기 보세요. 6의 3 보면 그래서 ET를 제곱을 해서 종속 변수로 쓰고 이런 회귀 모형을 돌리는데 어떤 회귀 모형이냐? 우리가 쓴 X2T하고 X3T 설명 변수들을 똑같이 써요. 그리고 X2T도 제곱을 하고 X3T도 제곱을 하고 그 다음에 X2T하고 X3T를 한번 곱해. 서로 곱해. 그래서 마지막 설명 변수가 되는데 X2T 곱하기 X3T 해가지고 지금 설명 변수가 몇 개예요? 5개죠, 그죠? 거기에 절편 하나, gamma 1. 그래서 이 gamma 2, gamma 3, gamma 4, gamma 5, gamma 6를 OLS로 또 추정하는 겁니다. 추정을 해요. 근데 이 추정해놓고 뭐를 하느냐? 우리가 귀무가설 하나를 테스트를 하는 거 해야 돼요. 귀무가설은 어떤 귀무가설이냐? 여기에 있는 절편만 빼고 전 파라미터들이 gamma 2부터 gamma 6까지 이 파라미터들이 전부 0이다라는 거를 귀무가설로 해서 요거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화이트 테스트입니다. 화이트 테스트 for heteroskedasticity는 어떤 테스트? 리그레션 2번, OLS 2번 하면 됩니다. 2번 할 때 null hypothesis로 귀무가설로 이 파라미터 값들 전부 gamma 2부터 gamma 6까지가 전부 0이라는 귀무가설을 테스트하면 그게 바로 화이트 테스트 for heteroskedasticity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뭘로 테스트 스태티스틱은 어떻게 사용하느냐? 아주 쉬워요. n 곱하기 n이 뭐냐? 샘플 숫자, 우리가 샘플 몇 개를 썼나? 그거 샘플 숫자 곱하기 R 스퀘어, 우리 R 스퀘어 했잖아요. 그죠? R 스퀘어 아주 쉽습니다. n에다가 R 스퀘어 곱하면 돼요. 이게 asymptotically 점진적으로 asymptotic
chi-square Q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수학적으로 다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테스트 스태티스틱인데 이거를 이제 요거 가지고서 그냥 화이트 테스트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 chi-square Q 디스트리뷰션 Q는 뭐냐? degrees of freedom 테스트의 degrees of freedom 몇 개 파라미터를 0이라고 했죠 우리가? 그겁니다. degrees of freedom은 테스트의 degrees of freedom은 뭐예요? 몇 개의 파라미터를 구속했느냐, restrict 했느냐 이거죠. 우리는 5개가 0이라고 했으니까 요 Q는 5입니다. 5가 degrees of freedom이고 그래서 요 chi-square distribution에서 degrees of freedom이 5인 거기에 critical value 그거 보고서 우리가 이제 타우를 계산하는데 n 곱하기 r 스퀘어로 계산했는데 그게 5% 크리티컬 밸류보다 크더라 하면 요 귀무가설을 기각하고 크지 않으면 귀무가설을 기각 못한다 하는 거 똑같습니다. 귀무가설 테스트하는 것 검증하는 방법은 귀무가설 우선 귀무가설이고 귀무가설에서의 테스트 스태티스틱을 계산해서 그 테스트 스태티스틱이 크리티컬 밸류 5% 크리티컬 밸류보다 크면 귀무가설을 기각 작으면 귀무가설을 기각 못함 이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CS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는데 이 데이터 스텝은 뭐 똑같죠.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그죠? IPG 하는 거고 그 다음에 FIFF에서 FIFF4하고 FIFF4 스퀘어도 이제 해놔야죠. 왜냐하면 회귀 모형 2번째, 두 번째 회귀 모형에서 우리가 스퀘어도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FIFF4 뿐만 아니라 FIFF4 SQ 스퀘어 그래서 FIFF4 곱하기 FIFF4 있고요. 그 다음에 UNEMP 실업률, unemployment rate 그래서 실업률은 DUNEMP 실업률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한번 1차 차분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DUNEMP에서 DIF 펑션으로 differencing 펑션으로 UNEMP를 1차 차분했고요. 그래서 DUNEMP 스퀘어도 있어야 되잖아. 그지? 이 회귀 모형 2에 우리가 필요한 거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놔야죠. 그죠? 그래서 DUNEMP 스퀘어 SQ equal DUNEMP 곱하기 DUNEMP 한 번씩 곱해서 스퀘어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설명변수 회귀 모형 2에서 마지막 설명변수가 뭐예요? 두 개의 설명변수를 곱한 거였지, 그지? 그래서 크로스 프로덕텀이라고 했는데 FIFF4 곱하기 DUNEMP 그 두 개를 곱해서 FYDU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다 준비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게 뭐예요? 우선 리그레션 두 번 돌린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첫 번째 리그레션 모델 IPG equal FIFF4하고 DUNEMP를 돌려서 여기서 뭐를 얻어야 돼? 레지듀얼을 얻어야 되죠. 그죠? 이게 지금 헤테로스키데스티스니까 분산 얘기 아니에요? 분산이 다르다. 이분산 이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우리가 분산을 얻으려면 뭐예요? 레지듀얼을 우선 얻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레지듀얼을 얻는 게 뿐만 아니라 레지듀얼의 제곱을 얻어서 그걸로 뭐를 해요? 종속 변수를 써야 되잖아.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프락 렉이 있고 그 다음에 ALLE 해가지고 이제 all만 해서 all ALLE에서 이제 그 첫 번째 모형에서 첫 번째 회귀 분석에서 R equal RESID를 했으니까 RESID의 제곱을 구해야 되잖아요. 그죠? 레지듀얼의 제곱. 그래서 RESQ를 이제 레지듀얼의 제곱의 뭐예요? 이름이고 그 다음에 이제 RESQ를 뭐야? 종속 변수로 쓴 프락 렉을 한번 해야죠. 그래서 이게 회귀 모형 2번째, 두 번째, 회귀 모형 두 번째 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설명 변수들은 5개죠. 그죠? FIFF4, DUNEMP, FIFF4, SQ 스퀘어고, DUNEMP 스퀘어고, FIDU 두 개 다 곱한 거, FIFF4 곱하기 DUNEMP 곱한 것이 마지막 두 번째 회귀 모형의 마지막 설명 변수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돌렸더니 첫 번째 회귀 모형에서 우리가 이거 회귀 모형 분석해가지고 우리가 얻을 건 없고, 화이트 테스트에서는 이거는 상관없고, 이제 레지듀얼 제곱을 해가지고 그거를 종속 변수로 해서 돌린 두 번째 리그레션. 거기를 봐야 되죠. 그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리그레션이에요. 그죠? 그래서 종속 변수는 뭐예요? RESQ, residual square. 이게 이제 종속 변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n 곱하기 r 스퀘어가 있어야 되잖아. 그죠? 여기 테스트 스태티스틱이잖아. 그래서 n은 몇 개? 732개래요. 여기 보면 732개. 1959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그 전 달까지 2020년 전 그 2019년 12월까지 그래서 그게 732개고 그 다음에 R스퀘어는 얼마? R스퀘어는 여기 나왔네. 0.0285. 그래서 N 곱하기 R스퀘어가 타운데 그게 얼마야? 20.862. 그래가지고 이게 chi-square 5 degrees of freedom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래서 chi-square 5 degrees of freedom의 5% critical value를 봤더니 책에서 봤더니 11.070이에요. 그래서 11.070이 critical value인데 우리가 얻은 테스트 스태티스틱 값이 얼마? 20.862. 한 2배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귀무가설 그 파라미터 값들이 전부 0이라는 귀무가설 호모스키데스티시리 헤테로스키데스티시리가 아니라 호모스키데스티시리라는 귀무가설을 어떻게 해요? 기각을 하죠. 그죠? 기각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헤테로스키데스티시리가 아직도 있다는 거를 세 번째 어썸션의 두 번째 거 그 호모스키데스티시리 어썸션을 기각을 한다. 이게 아니다. 이분산이다는 것을 이제 이 테스트 결과가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 잘 보면 자, 우리 규모가 여기 저 두 번째 회계 모형에서 종속 변수가 얼마예요? RESQ, 레지듀얼의 스퀘어 아니에요? ET 제곱이 저기 종속 변수인데 제곱이 그러니까 종속 변수가 항상 제곱이니까 뭐예요? 여기 네거티브 있어요? 마이너스 있어요? 마이너스 없죠. 근데 여기 설명 변수에 붙은 파라미터 추정치들을 보면 마이너스 많아요. FIFF4에 붙은 파라미터 추정치 이 에스티메이트 마이너스 0.90042 DUNEMP에 붙은 파라미터 추정치 마이너스 85.90035 마이너스 FIFF4SQ 스퀘어에 붙은 것도 마이너스 0.03828 여러분들 종속 변수는 제곱이라서 항상 플러스인데 어떻게 설명버스 앞에 붙은 파라미터 추정치들이 마이너스가 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지금 화이트가 제안한 그런 방식을 그대로 따르면 사실은 이렇게 해서 설명버스를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수학적인 인투이션, 수학적인 그 법칙을 이거 완전히 위반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이퀄 사인 왼쪽에는 항상 플러스인데 이퀄 사인 오른쪽에는 마이너스도 될 수 있어.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퀄 사인을 쓰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또 설명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말이 안 된다. 이게 원래 종속 변수는 항상 플러스인데 어떻게 독립 변수, 설명 변수들의 파라미터 추정치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자, 그러면 이거를 마이너스 값이 붙은 파라미터 추정치가 마이너스인 이런 설명 변수들은 다 빼고 플러스인 설명 변수만 한번 써보자. 그래서 썼어요. 뭐만 설명변수가 플러스로 남느냐? DUNEMP square. 그러니까 UNEMP 실험률을 디퍼런싱 한번 하고 그거를 제곱한 거, SQ 한 거. D 해서 실험률을 한번 디퍼런싱 하면 1차 차분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되죠. 항상 마이너스 얼마든지 되죠. 근데 그거를 스퀘어 해버리니까 이거는 항상 파지티브예요. 근데 다행히 파라미터 추정치도 572.3880 뭐 이렇게 해서 이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t-value도 아주 크고 시그니펀트하고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두 번째 리그레션에서 설명부터 하나만 쓴 거야. 그러니까 unemployment rate에 한번 1차 차분한 거 그거를 스퀘어한 거 하나만 썼어요. 그래서 R스퀘어를 줬더니 R스퀘어가 조금 줄어들겠죠. 0.0265 그 다음에 N은 똑같이 732 그래서 N 곱하기 R스퀘어가 얼마 나오냐 아까는 20이 얼마였는데 19.398 약간 줄어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 크리티컬 밸류가 여기서는 설명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chi-square 1 degrees of freedom을 받죠. 그러면 이게 얼마냐 3.841이에요. 3.841에 우리 타우 값은 19.33적이니까 한 4라고 하더라도 크리티컬 밸류가 4라고 하더라도 4, 46, 4배가 넘죠. 그죠? 그래서 뭐 상당히 이게 강하게 기각을 하는 거하고 똑같네. 그래도 결국은 우리가 화이트 테스트를 하면서 화이트가 제안한 대로 똑같이 이 설명문수들을 다 쓰면 아무튼 수학적으로 조금 좀 애매한 경우가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널 하이포테시스를 기각했잖아요. 그런데 수학적으로 아무런 그게 없이 이상함 없이 그래도 다 맞춰서 설문변수를 확 줄여서 플러스 개수가 붙는 파라미터 추정치가 플러스인 설문변수만 써서 하더라도 화이트 테스트 똑같이 하더라도 뭐가 되느냐? 그 결과는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그 결과는 똑같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White's Heteroscedasticity 테스트 B6 제6강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항상 잊지 마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감사해요.